이상기온으로 올여름은 유난히 덥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더욱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 여름철 빈혈 관리가 중요합니다. 빈혈로 진료를 받는 환자 수를 살펴보면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부터 무더위가 절정으로 치닫는 8월까지 빈혈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빈혈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혈기가 있는 것 같다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한의원 변경 원장입니다. 요즘 정말 날씨가 덥죠? 과거 학교에서는 이런 날씨에도 야외에서 조회를 하기도 했는데 교장 선생님 훈시를 듣다가 쓰러지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때 막 물을 마시고 잠깐 쉬면 나아진 아이들도 있었지만 병원에 실려간 아이들도 있었죠. 그 당시에는 빈혈이 그냥 몸이 약한 아이들에게 생기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빈혈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단순히 더위나 수분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빈혈의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미네랄 중 하나인 철분 부족입니다. 그래서 빈혈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철결핍성 빈혈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철분은 가만히 있어도 입이나 코, 위나 장의 점막에서 손실되고 피부, 소변, 땀을 통해서도 매일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보면 매일 약 1mg의 철분이 소실됩니다. 그런데 여름철에는 땀도 자주 흘리고 더위에 갈증이 나면 물이나 음료를 많이 마십니다. 이 때문에 여름에는 다른 때보다 몸속에 철분이 더 많이 배출됩니다. 실제로 땀을 통해 소실되는 철분의 양이 상당히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노출의 계절이라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식사량을 줄이거나 특정 식단을 따르다 보면 철분 섭취가 급격히 줄어들어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어지럼이 있거나 다이어트를 했을 때 현기증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진다면 철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빈혈이라고 해서 무조건 철분제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철분이 너무 과다해지면 오히려 간 기능 저하나 호르몬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위장장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철분제를 먹었을 때 소화장애가 나타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빈혈 증상하면 대개 어지럼증, 현기증을 떠올립니다. 보통 이러한 증상들은 잠깐 나타나고 말거나 빈혈이 있어도 처음엔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기 쉽지만 빈혈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갑자기 체력이 저하되고 피로해지며 소화도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운동을 할 때마다 숨이 차고 여기에 더 악화되면 걷기만 해도 숨이 차게 됩니다. 그러다 실신을 하기도 하는데 운동을 하다가 혹은 외출을 했을 때 실신을 겪으신 분들은 빈혈이 제법 진행된 상태이기에 이때는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빈혈은 혈액 내에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적혈구가 운반하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적혈구 내 헤모글로빈의 양이 줄어들면 충분한 산소가 몸 전체로 전달되지 않아서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감염이나 심각한 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빈혈 관리가 꼭 필요한 분들은 첫째, 고령자입니다. 그래서 특히 만성질환이 생기기 쉬운 60대 이상 노인분들은 빈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노인 빈혈이 생기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면서 심근경색,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한다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 60대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빈혈이 없는 경우보다 빈혈이 있는 경우 암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2.3배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60대 이상 고령자는 빈혈을 단순한 증상으로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빈혈 환자는 여성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하는데 월경 중 출혈이 심하면 혈액세포와 철분 손실이 크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2020년 철결핍성 빈혈 환자들의 통계를 보면 약 35만 명 중 28만 명이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빈혈 환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치로
여성들이 빈혈에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부의 경우에는 태아에게 산소와 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데 만삭의 경우에는 평소보다 50% 이상의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철분이 부족해지면 빈혈이 생기는 임신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부의 필수 영양제를 보면 철분제가 속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월경량이 많지 않고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40대가 되면 빈혈 증상을 보이는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위출혈이나 치질 등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드물지만 조혈 기능이 망가지면 유발되는 골수암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빈혈이 의심되면 반드시 전문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어린이들입니다. 특히 3세 이하의 영유아는 뇌와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가 빠르게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철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철분이 부족하여 철결핍성 빈혈이 발생하면 신체 발달이 지연될 수 있고 주의력이나 인지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폐, 지적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철분이 부족한 상태는 아닌지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소장 문제가 있는 분. 적혈구 합성에 필요한 영양소는 철분 말고도 비타민 B12, 엽산 등이 있는데 철분은 소장 상피세포에서 흡수된 후 페로포틴이라는 단백질을 통해 혈액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철분 흡수는 소장 건강 상태에 크게 좌우됩니다. 만약 소장 점막이 손상되거나 소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철분 흡수율이 크게 저하되어 철분이 많이 함유되는 음식을 아무리 섭취해도 철분제를 복용해도 몸속 철분이 부족해져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혈구의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인 비타민 B12 또한 주로 소장의 가장 긴 끝부분인 췌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래서 소장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비타민 B12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서 빈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소장 절제술을 받은 분들은 빈혈 증상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DNA 합성과 세포 분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엽산 또한 소장의 전반부에서 흡수됩니다. 소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엽산 흡수에 문제가 생겨 엽산 결핍으로 인해 거대 적아웃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악병이나 크론병 같은 만성 소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빈혈을 흔하게 겪습니다. 다섯 번째,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이 있는 분. 혈액 검사상 철분이 부족하지 않지만 일어날 때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뇌의 자율신경계가 조절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율신경이란 말 그대로 맥박이나 혈압, 체온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율신경이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경동맥의 수축 이완이 잘 되지 않으면서 일어날 때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때에는 자율신경계를 회복하는 한약과 운동을 통해서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야지만 어지럼증이 치료되게 됩니다. 보통 빈혈 예방을 위해 부족한 철분을 보충해 주기 위해 육류, 특히 붉은 고기, 간, 두부, 시금치, 콩류 등 철분이 풍부한 식품과 철분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C가 함유된 과일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거나 철분제를 복용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철분이나 비타민을 실질적으로 흡수하는 소장이 좋지 않으면 밑빠진 독과 같이 빈혈에 좋다는 음식이나 철분제, 비타민제, 엽산제들을 먹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빈혈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소장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쉽게 소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가장 먼저 유해균이 먹여야 되는 단 음식, 단과일을 포함하여 인스턴트 가공 음식을 제한해 주는 것입니다. 가공 음식을 평소에 자주 드시고 식습관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이것만으로도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장 속 염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장내 유익균은 섭취한 음식물을 분해하고 소화를 도와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고 체내에 필요한 비타민을 생성합니다. 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는 유익균에 먹여야 되는 식이섬유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음식으로 식이섬유를 섭취하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 몇 끼마다 다양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은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유익균에 먹여야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첨가된 식품을 드셔도 좋습니다. 저는 한 수저에 많은 식이섬유와
프리바이오틱스가 첨가된 변현장 친구 프리바이오틱스를 추천합니다. 세 번째, 식초입니다. 식초는 위장관, 특히 장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식품입니다. 자연 발효 식초에 포함된 초산은 장내 pH를 조절하여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해 소장 건강을 개선시킵니다. 구연산은 장의 연도 운동을 촉진하여 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천연 발효 식초를 식후 물에 희석하여 하루 2잔 정도 음용하면 좋은데, 위장관에 염증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식초 섭취 후 속쓰림 위반을 낼 수 있으므로 아주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소장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소장벽에 염증으로 장누수증후군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장누수증후군은 소장벽의 육모세포가 손상되어 틈이 생겨 장내 독소나 유해균, 유해물질들이 혈액으로 들어가는 증상을 말합니다. 장누수는 절대적으로 혼자 연구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빈혈은 적절한 영양소 섭취와 흡수가 중요합니다. 소장은 이러한 영양소의 흡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장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빈혈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알려드린 프리바이오틱스 섭취나 천연 발효 식초 섭취, 장누수 치료 등을 실천하여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빈혈을 해결하고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장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